그날 한 남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위험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실제 은행 대표 번호와 똑같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엔 설마 하고 의심했지만 범죄자는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5분 안에 안전 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모든 돈이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세요. 그 말에 남성의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화를 끊고 은행에 직접 가셨을까요? 아니면 저 남성처럼 불안에 떠밀려 행동하셨을까요? 남성은 결국 범죄자가 보낸 링크를 눌렀습니다. 앱 설치 화면이 뜨는 동안 범죄자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고객님의 돈을 지켜드리는 보안 절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계좌는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영호, 올해 65살입니다. 30년 동안 형사과에서 금융범죄를 담당했고 5년 전 은퇴했습니다. 현직 시절 수많은 사기 사건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이런 피해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 피해자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조직화된 범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경찰로서 겪었던 실제 사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의 교묘한 수법, 피해자가 공통으로 하는 실수, 그리고 피해를 막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저 남성처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남성은 평생 은행 거래에서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화면에 뜬 번호가 실제 은행 대표 번호였고 상대방은 제 이름과 계좌 정보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은행 직원이구나. 내 돈이 정말 위험한 거야. 범죄자는 교묘하게 불안을 키웠습니다. 박 선생님,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누군가가 고객님의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남성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5분 안에 안전 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모든 돈이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먼저, 범죄에 연루됐다는 공포심, 이미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5분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 압박.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누구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현직 경찰이었을 때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수없이 들었습니다. 경찰관님, 그때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과 전자금융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아 범죄자들의 기술적 장치에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범죄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저는 현재 시절 수많은 피해자를 봤습니다. 자녀를 사칭한 메시지 한 통에 퇴직금을 송금한 할머니, 검찰을 사칭한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린 할아버지. 이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기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교묘했어요.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판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공포심과 불안을 심어주고 시간을 쫓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스스로 돈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미 송금이 완료돼 되찾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경찰관님, 그 돈이 제 평생 전부인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범죄자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들에게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그제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 다 없어졌어.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그는 오히려 더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 왜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직 시절 이런 피해자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날린 노부부, 대출까지 받아 범죄자에게 송금한 70대 가장.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불행을 만들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를 바로 끊고 은행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감에 휩쓸려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직접 본 범죄자들의 교묘한 수법과 그 실체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처음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았을 때는 솔직히 단순한 전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깊이 조사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이 혼자 벌이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조직화된 범죄단체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도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즉, 전화 한 통 건 사람, 피해자의 계좌를 받은 사람, 돈을 인출한 사람, 그리고 해외로 송금하는 사람까지 철저하게 역할 분담이 된 범죄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조직의 내부 구조를 직접 봤습니다. 한 번은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그들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수십 명의 콜센터 직원이 매뉴얼대로 대화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좌가 위험하다. 5분 안에 처리해야 한다 같은 멘트가 거의 교과서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전 전문가처럼 피해자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돈을 넘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발신 번호를 조작하고 이름과 계좌번호까지 미리 확보합니다. 이 모든 걸 보면 보이스피싱은 그냥 전화 사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그 사람들 정말 은행 직원 같았어요. 제 이름, 생년월일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만큼 이 범죄는 조직적이고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사회 전체가 함께 막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자들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범죄를 단순한 전화 사기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피해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와 비교해도 요즘 수법은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이건 정말 은행이나 경찰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최신 수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사칭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전화를 겁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바로 협조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신 번호까지 조작해 실제 기관 번호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대표 번호가 떴으니 진짜겠지 하고 속으십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 사칭형.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자녀를 사칭해 엄마, 휴대폰이 고장났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프로필 사진, 말투까지 똑같이 흉내내서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가짜 앱 설치 유도형.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앱을 깔게 합니다.
이 앱을 설치하는 순간 휴대폰은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은행 앱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문자 인증번호까지 전부 범죄자에게 전달됩니다. 넷째, AI 음성 사기형.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가족의 목소리를 합성해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급해요. 지금 바로 돈을 보내주세요. 목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해외 연계 가상화폐 세탁형.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돈을 해외로 보내거나 가상화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잡아도 돈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수법들은 결국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겁을 주고,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압박해 판단할 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스스로 돈을 넘기게 됩니다. 제가 만난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그때는 그냥 머리가 하얘져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보면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옮기게 만드는 구조를 철저하게 설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자의 지시에 따라 인증을 하고 앱을 설치하고 돈을 송금하는 행동을 직접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8-257395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금융정보를 이용해 대출과 이체를 한 경우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거래를 처리했다면 그 전자거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직접 인증을 하고 송금했다면 은행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저도 현직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속아서 했는데 왜 은행은 책임을 안 지나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모든 인증 절차를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은행으로선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은행이 다 책임져 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보이스피싱은 당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범죄자가 설계한 함정에 한번 빠지면 법적으로도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돈을 여러 차례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빼돌립니다. 설령 범인을 잡아도 이미 돈은 흔적 없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직에서 만났던 한 피해자는 3,800만 원을 잃었지만 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해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피해자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빠른 신고와 적극적인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1일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한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만난 피해자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날린 70대 가장, 아들의 메시지라고 믿고 돈을 보낸 할머니, 심지어 평생 금융권에서 일했던 분까지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전화를 너무 쉽게 믿는다는 점입니다. 대표번호가 뜨면 대부분은 진짜 은행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발신번호 조작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가 안심하게 만듭니다. 둘째,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의 판단력을 잃습니다. 범죄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5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돈이 사라집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들은 공포심에 휩싸여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셋째, 확인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이나 경찰에 직접 확인했더라면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 돈이 이미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에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넷째, 가족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가족과 상의했더라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실수가 겹치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경찰관님, 그땐 그냥 머리가 하얘져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배운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지 않는 거지 최고의 예방책이라는 겁니다. 한 번 피해를 입으면 돈을 되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어떤 전화든 무조건 의심부터 하라. 은행, 검찰, 경찰이라는 말을 해도 바로 믿지 마십시오. 대표번호로 뜨더라도 조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를 끊고 직접 기관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앱 설치와 링크 클릭은 절대 금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부분은 범죄자가 보낸 앱을 설치하면서 계좌가 털립니다. 공식 스토어가 아닌 앱은 설치하지 말고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셋째, 가족과 먼저 상의하라. 혼자 결정하면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반드시 가족에게 한 번은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넷째, 이상하면 바로 신고하라. 빠르게 움직일수록 돈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평소에 예방교육에 관심을 가져라. 뉴스와 금융감독원 안내문을 통해 최신 수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의 방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보가 곧 최고의 방패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곧장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해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신고와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였죠. 피해를 막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방심이 평생의 재산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사기가 아닙니다. 저는 현직 경찰로 있으면서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분노, 후회, 죄책감, 좌절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수많은 피해자를 지켜본 사람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속아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범죄자들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판단 실수가 평생의 재산을 앗아갑니다. 한 번의 주의가 평생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준비가 한 가족의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한 적이 있거나 꼭 알려주고 싶은 예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은퇴한 경찰관으로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안전 정보와 실제 사례를 나누며 피해를 막는 데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시작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